대령이 장관의 공개적으로 하극상을 벌이질 않나. 이것이 계엄 문건 물타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령이 이렇게 장관을 공개적으로 하극상한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이 대장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대령이라고 거짓말하겠나?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댓글 TF와 세월호 및 위수령 검토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려라.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령이 장관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할 대령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장관님이 위수령에 관련돼서는 2월경에 수방사 합참 군부대에서 최악의 상황에 관련돼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법무관리관하고 2월경에 얘기하면서 위수령은 이제 현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를 해라 지시하고 그걸 검토해서 정확히 4월 9일 날 폐기 결재를 하셨습니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에 관한 것입니다. 위수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병삼 대령은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병삼 대령은 36년 군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명예롭습니다. 그럼 민병삼 대령은 기무에서 25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레바논 동명부대장 지휘관을 했고 판문점에서 대대장을 했습니다. 순수한 야전 군인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수령 검토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법조계 자문을 구해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그런 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정확히 적었죠.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신 똑바로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날 2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안보실 1차장을 갖다 거기다가 붙여놓고 가면 안보실 1차장님이 했다고 그걸 갖다 소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대장이라고 거짓말을 안 하고 대령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건 없잖아요. 모든 대장분들은 거짓말 안 하나요? 대령들은 거짓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대령이 장관님의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르죠. 아니 어떻게 꾸며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니 감사원장이 법조계 자문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고서 꾸며낼 수 있겠어요? 안보실장님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소송을 걸어야죠. 계급장은 왜 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자, 여러분께서는 대령이 장관에 대한 공개학상 논란 시각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계엄 문건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23일에 전역 신청서를 제출한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은 어차피 전역할 겁니다. 그리고 1차 폭로 7월 24일 국회 국방위에 직접 출석해서 송영무 장관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7월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말한 게 하극상이라고요? 본인이 말하고 한 적 없다는 모습이 개탄스러워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간담회 보고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송 장관은 기무사 세월호 사찰이 수사 사안이냐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서도 받으러 다녔다. 그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장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대령이라고 거짓말 하겠나? 사실이 아니라면 목숨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정해일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은 준장입니다. 지휘관 발언을 왜곡 각색해서 국민께 보고한다는 것은 정말 경악스럽다.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정태근 의원부터 말씀 주시죠. 저는 저 화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요. 예.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네. 지금 오늘이 지금 정전협정 65주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정전 상태거든요. 네. 저런 군대를 믿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요. 저거는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무슨 콩가루 부대도 아니고 네. 저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전시 상황이 돌입되면 나라의 안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제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 저 어떻든 나중에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 민명삼 대령은 23일 날 저녁 신청을 하고 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가서 발언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CBS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기무부대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 국정원 비슷한 데입니다. 예. 국정원 차장들이 나와가지고 언론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분이 제출한 전역 신청서는 지금 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예. 지금 보니까는 어떻든 이 송 장관은 이번에 기무사 개혁의 끝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네. 기무사 쪽에 있는 오래된 기무사는 계속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 육해공군을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기무부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어떻게든 해체를 반대하겠죠. 반대하는. 네, 어쨌든 뭐 그것을 위해서 최소화하려고 하는. 발버둥을 네. 치면서 예, 예. 장관 그걸 추진하는 장관도 죽고 예. 그리고 우리는 살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네. 지금 기무사 문건 이상으로 네.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엄중하게 다뤄줘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극상에 노출되고 또 그 장관 보좌관은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네. 이런 일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방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뭐 자유롭게 먼저 말씀하실 분 누가 하시겠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문제는 대령이 장관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요. 예. 기무사라는 권력, 정말 쟁점에 서 있는 권력 기관이 국방부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대령과 대장과의 차이가 군대에서는 엄청나게 간극이 큰데 대령이 그냥 막 쥐어박잖아요. 공개적으로 쥐어박고. 그래서 거짓말했다잖아요. 뭐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이상 뭐. 예. 그 이상. 저런 경우는 그래서 그동안 기무사가 얼마나 지금은 저항하고 있고 아나무인으로 그동안 해왔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개헌 문건이 기무사로부터 이철희 의원에게 네. 간 배경이 뭘까 이런 거 이제 고민이 좀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런 점에서 기무사 문건이 기무사로부터 흘러나왔다면 뭔가 국방계획 전체를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지 않는가.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건 나온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도가 같아요. 있었다. 그래서 예. 그 점을 좀 앞으로 향후에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하나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철희 의원이 문건을 입수한 것은 기무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입수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네, 예. 국방부에서 그 기무사 문건을 가지고 있다가 예, 예. 그걸 이철희 의원에게 준 것으로. 예. 다뭐 예, 저게 뭐 하극상인지 뭐 계급이 누가 높은지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예. 지금 과연 어느 분 말이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자문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걸로 봐서 네. 국방부 측에서 그럼 만약에 이전에 그 국방부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네. 왜 바뀌었는지 그런 말씀이 문건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린 이후에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이런 목적과 동기를 따져보려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가 밝혀지는 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 변호사는 저는 이 부분은요. 바로 이게 계급장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봐요. 이거는 국회라는 거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게 계급을 떠나서 누구나 진실을 정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위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뭐 계급으로 하극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좀 이게 누구 말이 진실에 가까운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저 기무 부대장 있잖아요. 저분의 말이 신빙성이 높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게 14명이 참여한 회의입니다. 여기에 회의록을 만들었어요. 7월 9일 날. 근데 그걸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회의록을 허위로 만든다?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또 이게 회의록을 미리 과장들은 다 보고 이게 그럼 보잖아요. 뭐그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윤기찬 부대변인 말씀도 그렇고 기무사에서 어떤 뭐 의도가 있다면 성공을 한 거네요. 저는 이게 의도라기보다 김무사 부대장은 군인으로서 저는 진실을 말하고 정언한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송 장관님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몇 가지만 비판해 보면 아니 군대가 명령 체계가 확실한데 각자 따로 나가서 국회 나가서 딴소리를 해대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송 장관님이 첫째요. 이게 보고받은 게 3월 16일인데 청와대 6월 28일 날 보고했어요. 예, 예. 그럼 이게 몇 달 동안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했어요. 예. 근데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한 자리입니까? 예. 본인은 이게 청와대에 소상하게 구태 떠먹고 있으면 바로 이게 보고해서 청와대에서 지방선거든 남북관계든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정치 고려합니까?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놓지만 이철희 의원 국방부에서 이게 문건을 입수했다는데 송 장관에게 기무사가 준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게 이철희 의원하고도 말이 엇갈리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법률 자문을 감사원장에게 지나가면서 구두로 물어본 걸 뭔가 이게 대단하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것처럼 이제까지 이게 송 장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무조건 하극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송 장관의 책임도 분명히 물이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마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법률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국방장관이 그 판단을 잘못했느냐보다 결국은 이 기무사 문건이 왜 그 당시에 작성됐고 그게 실제로 실행하려고 했느냐. 그 본질 누구 짓이었냐. 그렇죠. 누구 짓이었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무슨 근데 의도가 도대체 있었던 맞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기무사의 내부를 이제 들여볼 수밖에 없고 그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도는 그 기무사를 어떤 계약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이 개헌 문건을 작성한 책임 주체를 따져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송영무 장관의 어떤 판단 약간 미스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어찌 보면 시선 돌리기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따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 본질은 이 개헌 문건 작성이 실제로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실행 플랜으로 나가느냐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 장관이 어떤 그 정무적인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은 좀 차후에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군 출신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 출신들이 아니면 군대 제대하고 한 10년 이상 지났다든지 이런 국방부 장관 자리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할 필요가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정보위원 얘기가 지금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기무사령관이 계엄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답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굉장히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예비 음모에서 지금까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국헌 문란이라 그러면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지난번에 문건에서 가장 중요한 국회를 무력화시킨다.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결국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만약에 실행 의지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문건을 작성하고 그때 이제 모의를 했던 분들은 내란 예비 음모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무사에서는 뭐 그런 계획이 없었다. 실행 계획 없었다 그러는데 기무사령관은 계엄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지금 하는 이게 현재 지금 저 기무사령관은 그 당시에 아마 이 문건을 작성한 사령관이 아니고요. 현재 기무사령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분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실행할 생각도 없고 실행할 상황도 아닌데 뭐하러 그 전략을 세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추미애 대표가 말한 건 11월이었거든요. 11월에 그런 얘기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 문건은 3월에 나온 겁니다. 그럼 최소한 한 4개월 정도 또는 그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 김병기 의원도 의혹을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이게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단순히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는 한두 달 정도 뭐 검토할 수는 있지만 4개월, 5개월 이렇게 검토한다는 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저는 분명히 이제 중요한 거는 예하 부대에 과연 이 계획들이 내려가고 전달이 되고 지휘관들이 준비 지시가 있었냐.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이 특별수사단에서 밝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김민기 의원이 주장한 거니까요. 실행 의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김민기 의원의 주장이고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전달한 기무사령관이 했던 기무사령관이 했다고 전달한 네, 거예요. 예. 오늘 정보위 회의가 있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서 전해드린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 지금 기무사령관 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지금 현 기무사령관인지 지금 정보위원은 이석구 기무사령관. 이석구. 계엄 실행이 의지 있었다고 답을 했다니까 수사를 해봐야죠. 그리고 일단 뭐 그 당시에 뭐 조연천인가요? 네. 조연천.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제 답을 먼저 좀 해주세요.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민병삼 대령의 국회 국방위에서의 그 정은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국회에서 상당히 오래 출입도 했고 국회 근무도 해봤는데 이 그 기무부대 100부대장이 국방위에 나와서 정언한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선 실무 기무부대장이 국방위 출석하는 경우도 사실 흔치 않거든요. 뭐 국정감사 정도면 몰라도 국정감사에 설사한다 하더라도 저런 경우는 사실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민병삼 대령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날 왜 민병삼 대령이 그러면 국회에 출석했을까? 아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일단 출석을 하면 위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무사가 이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 넣고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은 민병삼 대령은 당일날 출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 전날부터 야당 의원들을 민병삼 대령은 꼭 출석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으니까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거를 지금 기무사령관이 허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무사가 뭔가 이 공개적인 석상, 다 국민들이 보는 석상에서 이 국방부 장관의 권위를 허물뜨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과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말이죠. 사실은 이 민병삼 대령과 이 송영무 장관의 저런 그 말이 지금 이런 공방전이 벌어진 저 내용은 미리 모 매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14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그러면 그때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것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참석자 14명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간담회 내용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지금 송영무 장관이 추진한 국방개혁 그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무사 개혁에 상당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기무사령부가 상당한 의도를 갖고 이런 걸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본다는 거죠. 사실 만약에 이 지금 그런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이 실제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합수부가 지금 그 개헌 문건이 작성된 왜 작성된지 누가 시켰는지 그런 것도 하지만 이번에 보고에 있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공개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상당한 특권과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기무사령부의 조직적인 저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송영무 장관이 사실은 이 개헌 문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이 그 3월달, 6월달 그 행동 자체가 정말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 기무사가 이 조직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좀 더 강하게 틈을 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무 장관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기훈 부대장이 뭐하러 국회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차 교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의도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 완전 무력화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헌 문건의 그 본질 자체를 상당히 흐리게 만들어요. 어디로 가버렸고. 가버립니다.